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기다렸던 상승이 바로 이런 상승장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네. 코스닥에서 오후 들어서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지수도. 그리고 그 안에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데 무엇 때문인지 또 오후장 컨닝페이퍼 보면서 시장 이야기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네. 최현덕 매니저의 노트 안에는 8월을 준비할 때라는 키워드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 했습니다. 2차 전지를 저희가 어제까지 조금 조심하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선 빠진 건가요? 일단 2차 전지는 업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게 봅니다만 네. 이 에코프로가 이제 이 에코와 포스코 그룹주였던 포모 현상 때문에 급등했다니 급락 나왔다 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오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가 이제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량주였습니다. 계속 올라간 우량주. 근데 이제는 30분 만에 30%가 빠지는 이런 급등락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세게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에코프로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지수가 끌어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반도체, 바이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는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에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반도체와 바이오라는 아주 성장성이 좋지만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매도 압박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나중에 또 올라가겠지만은 당분간은 매도 압박이 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우리 8월달 시작된 건 아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월달 마감하고요. 8월달 시작하는 건데 결국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게 아닌가. 반도체는 뭐 제가 계속해서 올라가 이유 설명드리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싼데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종료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성장주 쪽으로 또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이 나오면요 계속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오늘도 아주 유명한 또 반도체 하나,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을 준비할 때 반도체와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 안에서 하나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저희 포트 안에는 바이오보단 반도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다였죠, 뭐.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 급등한 종목도 연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전에 이야기한 프로텍도 바로 올라주고요. 네. 또 레이저셀이 거의 한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서 네. 이걸 더 들고 가야 될지 좀 궁금한데 리뷰해볼까요? 그러니까 레이저셀을 제가 보통 한 3, 4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네. 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급등이 나왔죠.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결국 제가 어제 프로텍 같은 경우도 면 레이저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열을 이용해서 리플로우, 그러니까 이 칩과 기판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어떤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열을 이용했을 때는 반도체가 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솔더만 딱 녹여가지고 붙일 수밖에 없다. 이 레이저 셀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수주 이력이 없다 보니까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입니다. 근데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150개 관련된 특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수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를 레이저셀 목표가를 17,500원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오늘 보시면은 17,000원 넘어갔다 온 겁니다. 저는 중장기로 결국은 반도체가 하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레이저 셀이 어떤 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큰 급등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가 17,500원까지 변경을 했었습니다만은 2만 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요 그 보유자분들은요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되 나머지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프로텍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 프로텍이 원래 그 지금 후공정 1위 기업인 엠코의 독점을 공급하고 있던 게 이 레이저 면 그 장비인데 엠코 독점이 끝나면서 TSMC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좀 비싸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런 정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프로텍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핵심적인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또 수정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레이저셀도 일부 수익 실현하고 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2만 원까지 보자라는 그쵸.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각각의 8월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게 될지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키워드는요.
인텔 시간에 7% 급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 이것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또 아침부터 그렇게 그렇죠. 뜨거웠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나스닥은 빠졌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다 올랐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인텔이 또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간에 7% 급등. 일단은 오늘 밤도 나스닥은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인텔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취약은 끝났다라는 게 점점 더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인텔이 지금 2분기 연속 손실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 7%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당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13센트. 그러니까 예상이 3센트 손실이었는데 지금 수익 나온 거고요. 매출은 예상이 121억 달러였는데 129억 달러로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거고 2분기 연속 손실을 끊고 이익이 났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끝났다. 근데 자 최악은 끝났는데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시나 시장 가이던스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134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 나스닥은 약보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올랐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불구하고 나스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뭐 또 우리 AI 기업들, 엔비디아, 반도체 렐미서치 이런 기업들 다 급등 마감했죠. 이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는요,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올해 2분기 반등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올해 2분기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상반기에 최악을 지난 이 IT가 얼마나 더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숫자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일단 대표는 인텔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간에 급등 나오고 있는 거고 나스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국제 반도체 협회까지 이런 출하량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콜 끝나면서 역시나 HBM 생산량 2배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 좀 가져가야 될 게 있겠죠. 핵심적인 또 부품을 공급하는 그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텔의 시간 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덕에 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은 오늘 밤에 나스닥의 반도체 진로 흐름도 좋을 거다. 네. 그리고 이 열기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헌덕의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덕산 하이메탈을 또 오랜만에 갖고 왔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큰 수익 났던 건데요. 네.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왔죠. 지금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만 하면은 수익 날 종목들 꽤 많은데 이 덕산 하이메탈 보시게 되면은 이 AI 부품, 그 솔더블 시장에서 그냥 솔더블은 전 세계 2위고요. 네. 마이크로 솔더블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생산량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AI 수요 때문에 생산량을 더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마이크로 솔더블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그냥 솔더블은 점유율 2등. 원래 솔더블을 일본이 독점해오던 건데 국산화에 성공하고 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HBM이든 2.5D 패키징이든 이거를 그 칩과 칩을 붙이는 게 바로 솔더블입니다. 그래서 그냥 솔더블보다 더 작게 한 게 마이크로 솔더블인 건데 그 마이크로 솔더블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더블 생산력을 2배 더 확대한다. 지금도 1등입니다만은 지금 이 수요가 장기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최근 울산 본사에 이 마이크로 솔더블 신공장 건물을 완공했고요. 장비 반입이 곧 될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반도체 성능 고도화에 따라서 후공정 생산 능력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무료 방송에서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TSMC 말하는 2.5D 패키징이거든요. COWOS라고 해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이 부분이 HBM이고요. HBM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그 HBM을 이 임포터저 위에 HBM을 갖다 붙이고 GPU, CPU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HBM 만드는데도 우리가 지금 TSB 가져온 그 본딩이라든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3D인 것이고 이 옆으로 붙이는 거. 그러니까 HBM 붙이고 나서 CPU, GPU 옆으로 붙이기 때문에 3D와 2D를 합쳐놨다 그래서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 이 2.5D 패키징을 TSMC가 3.7조 또 투자해서 2배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보시면 이 칩을 붙인 솔더볼이 이게 마이크로 솔더볼인 것이고 보시면 동그라미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큰 게 솔더볼,
작은 게 마이크로 솔더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I/O 신호등도 더 많아지는 건데 이 솔더블을 공급하는 게 덕산하이 메탈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림만 이해하신다면은 많은 기업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제가 또 자주 좀 보여드릴 거니까는 한번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더블 공급업체 덕산하이 메탈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바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씀드렸고 큰 급등이 나왔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이 HME 장비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덕산하이 메탈도 핵심이기 때문에요. 곧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을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전에 사놨는데 오늘 드디어 올라가네요라고 또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목표 주가를 1,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은 앞서 예고했다시피 바이오 안에서 나올 텐데 그렇죠. 이 바이오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섹터거든요. 맞습니다. 키워드 봐볼까요? 글로벌 바이오, 한국, AI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한자가 나와 있나 했네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영국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우리의 루닛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닛이라는 종목이 사실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만은 뭐 이 상반기에도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네. 이 ADC 항암제의 효과를 좀 키우기 위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루닛에 러브콜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결국 이 급등하는 바이오 기업도 AI 신약 개발 기업이라든가 이런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와 이 콜라보가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이제 그 ADC라고 하는 이 약물 항체 접합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O2라는 건데 그 NO2가 지금 이제 원래 효과가 좋았고요. 지난번 임상 공개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DC, 이 약물 항체 접합제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NO2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 넓히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루닛의 임상 시험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닛의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임상에 참여할 최적의 환자를 분류하고요. 약물의 효과 수치를 높이자는 건데 이 약물 항체 접합제 ADC 항암제 NO2가 지금 그 대표적인 항암제고요. 이게 이제 그 ADC 항암제가 쉽게 말하면 표적 항암제 같이 어떤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정상 세포를 죽이지 않고 이 어떤 그 암만 죽이는 그런 세포라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AI의 루닛의 이 AI 솔루션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 확대 중에 있어서 확대 중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겠다는 거라서 이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루닛은 뭐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제약사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AI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국내에서 또 AI와 관련이 있는 바이오 기업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아마 모르는 분들 없을 정도로 최근에 뭐 루닛 뷰너가 올랐고 네. 딥노이도 올랐고 지난번에 저희 신테카 바이오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남아 있습니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꼭 AI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그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막 10분의 1만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네. 오늘도 그런 바이오 기업을 오.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좋은 내용 있으니까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솔깃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 새로운 거거든요. 그쵸. 두 번째 바이오 종목 무엇일까요? 보시죠.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요.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네.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목표 물질까지 전달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인벤티지 랩이다. 이걸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이 AAIC라는 국제 그 학회인데 거기에서 지금 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 개발 중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치매 치료제를 대표하는 게 도네페진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네페진이라는 물질로 지금 치매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 장기 지속형. 우리가 치매 환자한테 주사를 놓거나 약물을 경구용을 주입할 때도 사실 좀 힘들겠죠.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기도 힘들 수 있을 뿐더러 주사를 계속 맞으면 또 좀 좀 거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를 한 번 맞으면은 한 달 동안 효과가 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지속형 도네페질 미립구하고요, 3개월 지속형이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비글견이라든가 영장류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해가지고요, 그 효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인한 거고, 이 IV의 3003이 1개월 지속형 이 도네페질 미립구인데 요거를 맞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이걸 지금 호주에서 임상 1 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위비군가요? 이 어떤 다이어트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맞고 있는 거 유명한데 일주일에 한 번 맞죠. 근데 이걸 이용하면은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물 전달 플랫폼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벤티지랩을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이런 기술력이 좀 증명되면서 급등했고요. 다시 한번 쉬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신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800원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800원인데요. 저한테는 좀 생소하다 그랬고 저희 네. 시청자분들도 몇몇 분들은 모르셨는데 또 아시는 분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태경님께서 인벤티지랩 얘가 대장주죠 지금은 이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뭐 대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신테카 바이오도 많고요. 몇 개 네. 있습니다. 다만 대장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시청자분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최현덕 매니저님에게 의견을 드렸는데 어떤 의견일까요? 단주가 터지겠대요. 보이나요? 너무 잘 보여요. 아, 예. 힘을 딱 주고 있는데 왜 가리세요? 제가 한 달 안에 네. 좀 멋지게 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또 시청자님께서 읽어주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 외에 또 직접적으로 나는 만나보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왔고 배가 불러서 이런 거니까는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 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 급등할 종목도 또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서 좀 꼽아드릴 거니까는 네.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은, 자, 레저셀도 엊그제 말씀드린 또 급등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채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배 가리면서 인사드려볼까요? 네, 계속 가리고 있는데 네네. 아까 제가 좀 잠깐 놓쳤나 봐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